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몇 해 전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갔다가 한 작곡가를 만났어요. 꽤 유명한 분인데 그날 그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 자기한테는 경쟁자가 한 명 있대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말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커 보였던 이유는 그 앞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자기의 경쟁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날 자기 자신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20년 넘게 작곡을 해왔는데 자기는 하루를 기억하고 있대요. 가장 작곡을 잘했던 그날 자기 모습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의 경쟁자는 바로 그날 자기 자신. 슬럼프에 빠지면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하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만 기억했대요. 그날 자기 모습만 다시 찾으면 돼. 그날 내 모습만 다시 찾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덧붙였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자기는 오늘까지도 이겨보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다른 멋진 작곡가들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날 자기 자신. 늘 그 사람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경쟁자는 여러분이 이번 올해 가장 좋았던 날을 만들어보고 그날 자기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았던 날 제 자신이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그날 여러분 모습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늘 가장 좋았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린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 나눠볼 텐데, 먼저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문장을 완성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보면 진로는 네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나요? 혹시 진로는 미래다? 진로는 가능성이다? 진로는 돈이다? 현실이다? 자,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로는 항해다. 자, 항해를 떠나는 선장이 지도하고 나침반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항법장치 딱 준비해서 신나게 항해를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지도하고 나침반이 싹 쓸려갔어요. 이제 믿을 거 하나, 항법장치. 그거 믿고 가는데 아불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딱 고장났어요. 지혜로운 선장이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망대해에 딱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딱 상황이 처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장이라면, 아마도 지혜로운 선장이라면 한 곳을 바라볼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북극성이요. 유일하게 제자리에 있는 그 별. 그 별을 보면 적어도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선장이라면 그 별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는 항해다. 우리가 북극성을 찾는 그런 첫 걸음을 오늘 같이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진로는 네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소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기와 소통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이게 두 번째 소통이에요. 세상과의 소통.
세 번째, 혼자 가는 사람 없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하고 같이 그 인생을 걸어갈 텐데 다른 사람과의 소통,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매튜 에몬스라는 사격 선수가 남자 소총 50m 3자세 경기에 출전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당황할 만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자, 결선에 2등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10발을 쏘는데 신경을 써서 힘을 내서 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발째 역전했고 7번째, 8번째, 9번째 점수를 점점 벌렸는데 마지막 한 발을 딱 남겼을 때 3점 차의 1등을 달리던 매튜 에몬스가 탕 하고 쐈는데 앞을 쏴. 점수판에 점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들어와야 금운동이 가려지는데 점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왜 올림픽 마지막 사격 한 발에서 1등의 점수판에만 점수가 들어오지 않았을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왜 점수판에 점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9점과 10점 경계선을 쏴서 9점을 줘야 될지 10점을 줘야 될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황당하게 관역을 쏜 게 아니고 점수판을 쐈을까요? 아니면 금발 봤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관역을 쏜 게 아니고 옆 선수를 쐈을까요? 우린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하는데, 자, 심판이 딱 앞으로 나가서 매튜의 관역을 딱 봤더니 총소리는 들렸는데 그 관역에 구멍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 총알이 어디로 간 거죠?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판이 옆 선수한테 갔어요. 그리고 옆 선수의 관역을 딱 봤어요. 여기에 총알 구멍이 몇 개 있었을까요? 여기 2개 있었어요. 그 선수의 점수는 점수판에 8.1점이 찍혀 있었어요. 경기 끝난 다음에 나머지 총알 구멍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점수는 무려 10.7점. 사격은 원래 결선이 10.9점 만점인데 거의 완벽한 점수예요. 그렇다면 그 10.7점짜리 총알 구멍 누가 쏜 걸까요? 누가 쐈을까요? 네, 바로 매튜 에몬스. 그 선수의 총알 구멍이었어요. 3점 차의 1등 후보가 마지막 발 기가 막히게 잘 쐈는데 남의 관역에 쏘고 말았고 최종 순위 8등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해요. 너 바보지? 아니 대충 쏴도 금메달인데 정신 나갔어? 너 황당한 사람 맞지? 마구 비난하면서 얻은 별명이 헛총질 매튜예요. 실제 별명이에요. 마음껏 비웃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야기를 들으면 바보 아니에요? 왜 거기다 쐈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저의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우리도 비웃었는데 여러분은 매튜 에몬스와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관역을 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역은 진짜 여러분 거 맞나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관역이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라면, 아직 관역이 없다면, 예전엔 있었는데 희미해져서 이게 관역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바로 매튜 에몬스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 번쯤 우리 고민을 시작해 볼까요? 나는 내 관역을 보고 있나? 지금 보고 있는 관역은 내 관역 맞나? 이 고민이 여러분이 떠날 항해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멋진 도전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당신은 계획한 대로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우연한 일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계획대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우연하게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클럽 볼츠라는 사람인데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계획대로 성공한 사람은 불과 20%, 우연한 일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 무려 80%. 그러면 그 우연이 진짜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우연은 이런 우연이었어요. 길 가다 우연히 돈을 줍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우연. 저기 한번 가볼까? 가봤어요. 그 사람은. 계획은 가보는 것까지만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가보고 싶어서 가봤고, 저 사람 한번 만나볼까? 만나봤어요. 저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나보고 가보고 읽어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그럼 이번에도 한번 가볼까? 만나볼까? 이렇게 우연하게 그저 가보고 만나보고 읽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길이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계획된 우연. 그냥 우연 말고 계획된 우연. 너무 궁금해서 그 계획된 우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게 과연 뭘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 두 번째, 가서 해보니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해보자. 참아봐요. 인내심. 그런데도 결과가 그다지예요. 세 번째, 상황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를 바꿔보자. 융통성.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가 그다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이거 하면 확률이 얼마쯤 될까? 반반이야. 다른 사람들은 실패할 것 같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 위험을 감수하고 해봤어요. 호기심이 있는 그곳에 도전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싹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해를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4가지 질문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흥미예요.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뭘 잘하죠? 난 뭘 잘하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어느 때 편안하죠?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시 한번요. 학생이나 성인이나 항상 이걸 입 밖에 꺼내면서 중얼거렸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난 뭘 좋아하지? 도대체 난 뭘 잘하는 거야? 맞아, 난 이럴 땐 좀 편한 것 같아. 그래, 나 이거 하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 4가지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근처에 서점이 있으면 주말에 한번 놀러 가봐요. 서점이 주변에 없다면 도서관에 한번 놀러 가볼까요?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처음 가는 코너, 가장 오래 머무는 코너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이런 코너 아니었나요? 영화, 음악, 디자인, 패션, 컴퓨터, 경영, 심리, 건축, 수학. 만약 이 코너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는 코너, 내가 제일 오래 있었던 코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나요? 흥미의 시작이에요. 학생들인 경우에 방과 후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근데 꽤 괜찮았어요. 즐겁고 만족도 돼요. 흥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하는 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흥미와 재능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흥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만 좋아하면 되는데 재능은 좀 달라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재능 맞을까요? 재능 맞을까요?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은 굉장히 특이한 게 나도 잘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남도 잘한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은 5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뭐 친척들도 좋아요. 5명 딱 찾은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를 보실 때 제가 뭘 잘하게 보이는지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마도 그 5명이 하나씩 적어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겹쳐 나오게 돼 있어요. 보는 눈이 비슷해서.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남들은 하나씩 적어준다면 이걸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적어준 5개 중에 정말 내가 잘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만 한다면. 적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대답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재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한번 갔을 때 처음 가는 코너, 오래 있었던 코너, 내 주변에 있는 5명을 찾아갔을 때 재능 인터뷰, 이것만 한번 도전해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 장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그림에 보면 가운데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쓰여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연예계에 좀 관심이 있어요. 되고 싶은 것? 방송인, 연예인. 먼저 적어요.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단어 옆에 다른 것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적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을까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제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아주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업정보 시스템. 그 사이트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만든 공공 사이트인데, 직업정보 시스템에 예를 들면 딱 들어갔을 때 검색어 치는 칸에 내가 관심 있는 직업만 딱 치면 그 직업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데, 직업을 잘 모른다, 분야를 쳐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방송하고 치면 약 125개의 직업이 딱 나올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겹치는 게 많아요. 빼도 수십 개.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연예계 주변에 쓸 많은 분야들이 보일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카메라 전문가, 조명 전문가, 방송 PD, 방송인, 연예인.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예계에 보면 기획사 CEO 중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예계가 그렇게 좋아서 청소년 시기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방송이나 연극 영화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경영이나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결국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계에 딱 와 있어요. 누구로요? CEO로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우리만 잘 몰라요. 우리는 연예인, 방송인밖에 모르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만 상대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역시 여러분처럼 연예인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법학이나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가져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계에 결국 와 있어요. 누구로? 변호사로. 우리는 직업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직업은 몇 개쯤 될까요? 약 13,000개. 일본은 17,000개. 미국은 3만 개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런 말 하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아니,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안 보여요. 자, 지금부터 산수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13,000개, 미국 3만 개. 계산해 봅시다.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없는 직업 몇 개쯤 될까요? 산수가 딱 되죠? 몇 개? 17,000개 무려. 그런데 우리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없는 직업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가 할 거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직업 옆에 직업. 한 번 더 해볼까요? 직업 옆에 직업. 여러분 책상 앞에 학생이든 성인이든 직업 옆에 직업 종이 한 장이 붙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든 좋아요. 가운데 연예계 말고도 예를 들면 스포츠, 역사, 건축, 요리, 패션, 군인, 내가 관심 갖는 단어를 가운데 놓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말고도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만 한번 찾아봐도 여러분은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직업 옆에 직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하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세상과의 소통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자, 세상의 변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여러 개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자, 우버 택시. 이 우버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여러분 택시가 올까요? 자가용이 올까요? 자가용이 와요. 택시가 오는 게 아니고 자가용이 와요. 왜냐하면 마침 여기서 저기 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면 기름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타는 사람도 빨리 오는 차 탈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우버 앱을 개발한 몇 사람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라질 뻔한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예, 택시기사요. 뒤늦게 각 나라가 깜짝 놀라서 법으로 막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하지만 미국의 시카고 같은 도시는 막지 않아요. 앞으로 결국 이렇게 될 일이니까.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또 하나, 각종 페이들이 있어요. 애플페이, 삼성페이.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으로 결제를 바로 해요. 예전엔 여기에 신용카드 번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 번호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영향받는 회사도 하나 딱 생기겠죠? 어떤 회사일까요? 네, 신용카드 회사.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봇이 요즘 기사를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봤나요? 오늘 스포츠 결과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팀의 결과를 분석해서 바로 분석 기사를 딱 써내는데 너무 잘 써서 미국, 영국 주요 일간지에는 벌써 실리고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 이 로봇 기자들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지않아 로봇 세무사가 나오겠구나. 단순하고 명쾌한 일들은 로봇이 할 일이 머지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변호사들 로봇이 할 수 있겠구나. 물론 법으로는 막고 있지만 머지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변하는 세상에 어느 곳에 눈길을 돌리고 있나요? 한 가지 그림을 더 보면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도 하고 증권 거래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IT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증권사 지점에 가서 상황판 보고 이거 매주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휴대폰으로 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증권사 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금융 분야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천 명이 생겼어요. 이게 세상의 변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 당뇨하고 혈압을 측정하면 자기 집 모니터에 대학병원의 예방의학 프로그램이 뜨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수치가 넘어가면 병원에 예약도 돼요. 이걸 이런 분야라고 말해요. 선생님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헬스케어.
한번 더 해볼까요? 헬스케어. 여러분 한때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참 좋아. 의료 분야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곳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잊고 살아요. 나는 갈 수 없는 분야야. 하지만 여러분, 헬스케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엄청나게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이런 거예요. 사람 의료나 보건에 관심 있는 기계 좋아하는 사람, 컴퓨터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제품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 기획하려는 사람, 그런 기계를 다루려는 사람, 의사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가는 헬스케어 분야는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그 의료 의자 붙은 거잖아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하나를 더 볼까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있네요. 무인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기업 들어봤어요? 구글? 구글이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자동차인데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회사 구글이 그걸 개발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IT 회사가 무인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기서부터는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어요. 예전의 자동차는 안전하고 빨리 달리고 편안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인 자동차는 이제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 노트북 켜놓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화 보고 있을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건 GPS. 여기서 저기까지 정확하게 데려다줘야 돼요. 또 하나, 충돌하면 안 돼요. 교통신호 정확히 지켜서 사고 나지 않게 데려다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잘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기술 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일지 아니면 IT 회사일지. 그래서 구글이 선두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도권이 자동차 회사에 있을까? IT 회사 구글에 있을까?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변화되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이트 한번 관심 가져봅시다. 직업정보 시스템. 예를 들면 이런 사이트에 가서 자료실에 놀러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래요. 패션타운이나 아울렛 딱 갈 때 쇼 윈도우에 있는 저 옷을 보고 저거 괜찮아. 저거 진짜 마음에 들어. 생각은 하는데 맨날 지나가기만 하죠. 저거 괜찮아 하고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게에 들어가 볼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엔 그 쇼 윈도우에는 그 옷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따로 있어요. 들어가 본 사람만 알아요. 그 옷가게에 들어가서 뒤진 사람만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을 깊숙이 해서 골라내는데 바로 그 노력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직업정보 시스템 자료실 아울렛이에요. 가끔 놀러 가본 사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요즘 직업 이름이 정말 대단한데? 생체묘방 로봇공학, 와, 고도 물처리 연구원, 와, RFID 시스템 개발자. 이름에 여러분들은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 때문에 가끔 놀러 가다 보면 그곳 옆에 진짜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직업과 분야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상을 읽어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들을 두 개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씩 꺼내 보세요. 자, 첫 번째 의사. 벌써 마음의 부담이 좀 있어요. 두 번째 엔지니어. 자, 이 두 가지 직업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오늘부터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사와 엔지니어가 합쳐지면 의료기기 만드는 사람들.
의공학자, 아까 말했던 헬스케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분야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의사 말고요. 사람 치료하는 것, 보건, 의료에 관심 있는 기계 좋아하는 사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디자인 하려는 사람, 그거 기계 운용할 수 있는 사람, 기획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작가도 되고 싶어요. 합쳐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웹툰 작가도 될 수 있죠? 또요, 테크니컬 라이터. 여러분 휴대폰이나 전자기 제품 샀을 때 가이드북 설명문 받았을 거예요. 그거 누가 썼을까요? 휴대기기 좋아하면서 설명문 잘 쓰는 그 어떤 사람이 썼을 거예요. 그 작가를 테크니컬 라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죠. 야, 네가 시도 못 쓰고 수필도 못 쓰고 소설도 못 쓰는데 무슨 작가야. 꿈 깨.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전자제품 좋아하고 기계 좋아하면서 설명문 잘 쓸 수 있다, 한 번쯤 도전할 수 있는 분야예요. 이거를 융합 분야라고 그래요.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2개 이상이다. 예전엔 하나를 고르고 하나는 버렸을 텐데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2개다. 그러면 이 2가지가 결합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미래에 자기만의 역할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 이야기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셰프예요. 그분은 깜짝 놀랐던 게 그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고졸이었어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셰프들은 해외 유명 요리학교 출신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멋진 셰프가 됐던 이유는 사실 사연이 있었어요. 그분이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그 요리사를 찾아갔을 때 자기는 고졸이지만 당당하게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레스토랑에 취직하니까 그 유명 요리사 선생님이 시키는 게 뭐냐면 매일 홍합 3,000개 까기. 홍합을 3,000개 까게 했대요. 지겹고 반복된 일상. 그런데 지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남들은 다 떠나가도 그 식당에서 10년 동안 버텼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홍합만 깠을까요? 홍합을 까면서 선생님이 요리하는 걸 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 나온 3가지 답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이 요리를 만들면 너무 멋진 요리죠. 여러분도 아마 그거 경험할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데 너무 멋지게 해내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정답. 한번 더 해볼까요? 정답. 그런데 내가 그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니까 맛이 그다지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해봤더니 결과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걸 2번째 답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오답. 오답. 틀린 답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엔 정답과 오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리사가 선생님이 만든 방법대로 그대로 만들되 재료를 다시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 요리만 만들지 말고 이 요리하고 저 요리를 한번 섞어볼까요? 그렇게 섞으면 물론 100번 중에 99번, 98번 맛이 없을 거예요. 오답일 거예요. 하지만 100번 섞으면 한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요리 중에 한 번은 맛있는 것, 그게 뭐일 거고, 그 유명한 셰프 그렇게 해서 자기 레시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3번째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답. 한번 더 해볼까요? 다른 답. 여러분 이 세상엔 정답, 오답 말고 다른 답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항해를 떠날 때 늘
북극성을 봐요. 그 별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란 진로 목표인데 그게 있는 사람은 적어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그 북극성을 향해서 도전할 때 정답도 오답도 아니지만 나만의 다른 답이 있는지 고민하고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한테 그곳은 정말 멋진 북극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의 다른 답은 무엇일까? 나의 북극성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